169번 풀어보자. 혹시 접근이 조금 힘들면 얘기하셔야 돼요. 뭐 어떤 파트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줘요 선생님이. 네. 뭐 어려운 거 없었냐라고 물었는데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모르는 것 같진 않고요. 풀어보면 알겠죠? 169번 보겠습니다. 이제 곡선 y는 fx 위에 어떤 임의의 점 P,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하는 건 얘를 말하는 거죠. 적분의 한 반 정도 이상의 문제들은 대부분 미분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적분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고요. 여기 6t제곱에 플러스 6t-1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fx에 이 녀석의 극소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럴 때 얘를 구하는 겁니다. x가 2로 갈 때 이게 이제 적분의 정적분 계산의 한 패턴이죠. 이게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미분이죠. 여기에 이제 얘가 들어갔으니까 적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조금 미분 문제에 가까워요. 적분 배우고 난 다음에 미분 문제. 내가 여기 되는 데를 일단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극소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제 6으로 묶어서 t-1 t 플러스 6이 여기 있으니까 앞에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얼마? 플라임이니까 요점에서라서 이제 이게 t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요걸 떼고 여기 t가 1을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이 문제를 떠나서 얘만 봐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fx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x면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저렇게 하면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이거를 미적분의 기본 정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뭐예요? 미분계수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 네, f 프라임 이거 돼요. 근데 이게 뭐죠? f2. 이거 보자는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써서 플라임 x가 6x 제곱을 바꿀게요. 뭐 변수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럼 fx가 2의 x제곱 3의 x제곱 마이너스 12x가 c인데 요걸로 c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미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처럼 어떤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 이제 x-a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나중에는 뭐 거의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부정적분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면 얘가 뭐다? 네, f 플라임 a고 여기 f a가 됩니다. 하나 더 있죠? 어떤 패턴이냐면 이번엔 h 패턴. h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a부터 a 플러스 h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기도 이제 원래는 fx 써도 상관없는데 x랑 x가 헷갈리니까 적분면수라서. 그러면 얘가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 분의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가 미분계수가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170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가에서 뭐라고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의 fx 여기 t로 바꿨죠 지금. x 여기가 0이다 라고 했어요. 다항함수 때 저렇게 나오려면 무슨 함수? 기함수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좀 하고 갈까요? 함수의 성질에서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도 좀 많이 하고 연속에서도 많이 했던 건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내리면 이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y는 fx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럼 이 점이 1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1차, 3차 홀수차수를 계산하는데 3차라고 해볼까?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점이 원점 대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 원점 대칭. 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항함수다. 다항함수다. 이렇게 쓰면 내가 x의 n제곱일 때 n이 보통 홀수 세제곱 1차 그런 것들끼리 더하면 또 기함수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 추가로 이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기함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연속이다. 얘가 연속이면 F0은 원점을 쓰는 거예요. 연속이 아닌 경우 있죠. 알지? y는 x분의 이것도 기함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니까 원점 대칭이 되죠. 대신에 이제 원점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녀석 비슷한 게 마이너스 x를 넣는데 fx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y축 대칭. 뭐 잘 아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y는 fx가 있었는데 여기 x, y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그냥 얘가 돼서 얘가 y가 됐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y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서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뭐 연속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이제 y축 위에 대칭점이 있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다항함수면 y는 fx가 x의 n제곱이면 여기서는 뭐야? n이 작습니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 기함수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를 하면 0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여기가 플러스 a야 라고 하면 여기 적분이 여기 적분 넓이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서 더하면 사라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를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면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fx dx가 된다. 근데 여기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f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수치는 상관없어요. 자, x는 2에서 극소값을 만든다. 이거 마이너스 바꿀게요. 극소를 갖는다.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랑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때 극소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일 때 극소고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 3이겠네요. 마이너스 3이겠죠.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이제 2대1이라는 사실. 맞아요? 맞다고? 그거 그래. 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가 아니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서 2대1 아니에요? 그죠? 큰일 날 소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적분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얘를 미분하세요. 얘를 미분하면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b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2 넣으면 뭐야? 여기 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플라이에다가 2를 넣어요. 여기다 2 넣으면 3, 12 마이너스 b가 되죠. 따라서 b가 12가 나오고,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됩니까? 이해됐어요? 여기는 2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1대 루트 3 보시면 알겠지만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x축이랑 둘러싸인 중이니까 인테그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0부터 여기가 얼마야? 2부터 루트 3이죠? 이렇게 그래? 2배하고 루트 3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네, 우함수와 기함수 성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알고 있으면 다행이네. 모르신다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면 되죠? 이거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 봐봐. 질문이에요. 어떤 함수가 우함수 기함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이제 요거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F는 우함수라고 하죠. G는 이함수라고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함수의
나중에 알 테니까. D랑 곱하면 뭐죠? 이게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B랑 U랑 곱하면 이게 U랑 B랑 곱한 거랑 같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U랑 곱하면 U가 되죠.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확인하고 싶다. 내가 여기 중간판 해볼게. hx를 fx 곱하기 gx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fx에 g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죠. 기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면 되고요. 하면 뭐 하는 거 제일 많이 헷갈리는 합성이에요. 나중에 자주 보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x에다가 g를 합성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g에다가 물을 합성하는 거죠. 뭐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됩니다. 내가 얘를 hx라고 할게요. 그럼 h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그럼 f에다가 g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자 g가 이미 마이너스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얘가 hx가 되죠. 그래서 얘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에다가 D를 합성해도 똑같이 무예요. 해보세요. 근데 당연히 이거 뭐지? 우에다가 물을 합성한 건 당연히 되겠죠. 이건 뭐 할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쵸? D에다가 G를 한번 합성해 볼게요. D에다가 G. 여기 G에 얘만 기고 나머지 다. 우가 하나만 들어가도 자 보시죠.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어요.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hx가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계산할 때 정적분 계산할 때 계산이 더러운데 a부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야. 근데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몰라. 집어넣어 보시면 안다는 얘기예요. 179번으로 봅시다. 뭘 하고 오길래 벌써 없었구나. 자, 함수 fx는 모델 6x에 대해서 여기 뭐가 나왔죠? 네, 주기함수가 나온 거죠. 주기가 2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fx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1까지는 요거,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요거예요. 직선이에요. 근데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얘 fx dx가 12일 때 f5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정적분의 단골면이죠. 나중에 미적될 때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짜리게 갈 수도 있어요. 난 주기함수가 되게 싫은데 하는 사람들은 이 파트가 좀 어려워요. 보세요. 일단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일단 0이고 1이고 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원점은 지날 거고요. 1름은 A인데 여기다가도 1름은 A예요. 그러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냥 상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두 개 그려야겠네요. A가 양수면, 근데 이거 양수일 거예요. 넓이가 10이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A.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별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야. 이 두 칸이 그대로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얘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근데 1부터 4면 여기에다가 요거예요. 함수를 옮겨서 접근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기함수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내가 알아요. fx dx고 일단 적을게요. 인테그랄 2부터 4까지의 fx dx인데 요거를 1부터 2까지의 fx dx라고 하고 두 칸 옮기면 똑같다면서요.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로 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같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그냥 ax 제곱에 dx로 푸시고 2배의 1부터 2까지는 a의 2-x dx를 푸셔서 여기 12가 나오는 a를 찾으시면 되실까요? 그럼 여기도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잠깐 설명을 할까요? 일단 아마 그 미분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미분에서도 미분 가능성이 된다고 하는 주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만약에 그냥 간단한 예로 할게요. 얘처럼 만약에 원래는 A를 써야 되는데 A 쓰죠. X 플러스 2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을게요. 왜냐하면 설명하기는 이게 편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죠. 여기가 1이고 2. 선생님이 똑같이 계속 그려진다고. 제일 쉬운 걸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fx가 정해이 됐는데 얘가 어디? 어떻게? 네. 0부터 2까지 이렇게 정해야 된다. 뭐하고 하는 게 다들 어디 있었어? 똑같다니? 질문 과목이냐? 자, 나중에 이제 요걸 우리가 A로 바꾼다거나 주기 바꾼다거나 K로 바꿔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거를 이제 P라고 쓰거든요. P.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fx 플러스 P가 fx가 여기 P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인테그랄 그냥 간단하게 a부터 d까지의
fx dx를 할 거예요. 얘는 인테그랄 a 더하기 2b 플러스 2의 fx dx랑 같죠?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그냥 잘라볼게. 만약에 내가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연결비가 있어. 그러면 요게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자른 애가 여기가 a 플러스 2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자른 여기가 b 플러스 2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 넓이가 똑같겠죠? 옆으로 두 칸씩 이동했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때요? 인테그랄 a 플러스 4에 b 플러스 4에 fx dx도 같겠죠. 그럼 이걸 일반화하면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2k b 플러스 2k의 fx dx는 저랑 같다 라고 사용한 게 이번 거잖아요.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쓰면 첫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a 플러스 kp b 플러스 kp의 fx dx랑 같다. 여기서 k는 정수,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테그랄 하나만 더 할게.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기억나겠어요? 자, 인테그랄 보세요. A 아니다. 여기 딴 거 쓸까? C를 쓸게요. C에다가 C 플러스 P의 fx dx를 불렀어요. 괜찮아요? 어떤 C를 잡고 거기서 C 플러스 P까지 할 거예요. 봐봐, 이 두 개는 계속 쓰이는 거야. 봐봐. 여기는 이를 써야 되죠. 얘는 이를 쓰고 이를 쓰고. 봐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C를 잡았어요. 여기 C 잡았어? 그럼 얘가 두 칸을 가면 여기가 C 플러스 2죠. 이렇게. 그럼 적분이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하는 거랑 같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얘들아 0부터 2까지의 fx dx랑 맞죠? 왜? 요 파란 부분 요만큼의 넓이가 요만큼의 넓이랑 똑같은 게 붙이면 똑같다는 얘기 되세요? 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p까지의 fx dx는 인테그랄 0부터 p까지의 fx dx랑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b에 b 플러스 p의 fx dx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거. 되실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주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가 뭐 한 10? 아니다. 더 너무 5라고 할게요. 5예요.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쓰겠다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 두 개를 섞어서 무슨 문제를 푸냐면 이걸 푼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보세요. 2분의 1부터 2분의 짝수로 끊어야 되지. 98, 97, 96, 97까지 얘 fx dx를 구하라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되세요? 얼마예요? 자, 내가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2분의 1이랑 2분의 1을 빼도 돼요. 그죠? 반대로 상관없잖아요. 얘가 인테그랄 0부터 96이니까 48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fxdx.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dx가 몇 개 오는 거예요? 24개 오겠죠. 이해했어요? 이 두 개를 섞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본 사람들은 나중에 세할 겁니다. 180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1과 1보다 커요. A에 대해서 차고차의 계수가 1, 3차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0이랑 fa가 0이래요.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1이랑 여기까지 또 미분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알아먹을 수 있어요. A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네. 근데 얘랑 얘를 보고 한 가지 또 정리 저번에 한 거 같긴 한데 fx가 f알파가 0이랑 하나만 플라임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의 x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그림 그리면 a가 바로 나와요. 네? 왜 그림 그리면 바로 a가 나오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a라면서요. 근데 여기가 1이라면서요. 여기가 3이죠. 끝났죠? 그 다음에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얘 x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의 dx가 됩니다. 이거 공식 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나 보자. 보세요. 공식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는 이렇게 되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S. 그러니까 이제 fx가 분명히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됐을 때의 s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절대값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dx 때 이게 뭐예요? 이거죠. 6분의 a의 절대값분의 큰 거 빼기 이거죠.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이 형태면요, fx가 앞에 a 있고 여기가 맞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다 이렇게 저거야. 여기는 거잖아. 하나는 얘는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럼 x 얼마예요? 여기는 12분의 거.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제곱? 4제곱.
이 외우기 되게 쉬운 게 2차잖아요. 여기가 6이 2 곱하기 3이에요. 근데 A하고 큰 거 뒤에 거 앞에 빼고 여기가 2차니까 적분하면 3차. 그리고 여기도 3차잖아요. 여기가 3 곱하기 4하고 A 절대값하고 적분하니까 뭐 4차. 외우시면 돼요. 두 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A가 아니 개발가 1이 많았고 3 빼기 0 세제곱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86번으로 갑시다. 186번. 자, 상수함수가 아닌 다함함수. 그러니까 뭐 그냥 상수만 아니라는 얘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플러스 1에 ft를 했는데 얘가 fx 제곱이에요. 이거를 만족시킬 때 f5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이 형태의 문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다가 얘랑 똑같은 숫자를 넣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버릇을 좀 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풀다가 뭐가 하나 더 부족해. 이걸 안 써요. x는 1을 넣어요. 1부터 1이니까 뭐죠? 0이잖아요. 그러니까 f1의 제곱은 1이에요. 근데 f1이 얼마 1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2분해요. x로. 그럼 뭐가 나오죠? 안에 이게 고정 나오잖아. tt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에 fx고 이 안전하면 나중에 물어보시고 여기 미분하니까 2에 fx 하고 f 플러스 x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얘기예요. 네,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죠. 약분 해도 되죠. 인수분해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f 플라이 x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제곱? 제곱. 저희 문제는 제곱이라는 게 상수함수가 아니라 숫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죠? 4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c가 두 배 나오는데 뭔가 상당한 얘기인데 그래서 1을 넣으면 fx가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 플러스 4분의 1이구나 1이 되니까 fx가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4분의 3, 4분의 7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fx를 약분하면 안 된다? 아닌데 미분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오, 뭐지? 내가 뭔가를 하나 놓치겠네. 상상수가 아닌 상황. 이게 뭔가 쉬울 것 같긴 한데요. fx의 제곱이다. 끝자리가 똑같이 나올 거다. 그렇다고 이걸 둘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걸 찾는 건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뭘까? 제곱이다. 느낌이 지금 이건 거 같아. 여기를 채워서 계산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일을 넣고 일을 넣습니다. 아, 그치. 선생님이 과거 쓴 적은 못 들어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0이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쵸? 1은 이쪽이 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저걸 1이라고 생각했을까? 끝났죠? 1 나와서 0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적은 3이죠. 그치? 말이 안 되지. 저기다 어디가 없는데. 188번 볼까요? 그래서 아마 적분 공부를 하다 보면 미분 것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분 못하던 사람이 선생님 적분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안 돼요. 뭐 때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188번 볼까요? 이게 그냥 의견표 넘어가면 금방 끝날 텐데 지금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어요. 자, fx가 x는 1에서 극수인 1 갖고 x는 2에서 x인 1을 갖는데 그러면 f 플라이 x는 뭔지 모르겠지만 앞대가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ax의 세제곱을 했다고 그러면 a 3a에 이렇게 되는 거고 f1이 1이고 f2가 2고 이렇게 돼서 근데 1일 때가 극소인 거 보니까 a가 음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쓴 거예요. t가 0으로 갈 때 뭐야? t분의 1하고 인테그랄 0부터 여기 t라는 게 조금 어렵죠? fx, gx h가 아니라고 또 끌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면 바꾸시면 돼요.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이거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쓰면 되게 또 못 알아듣거든요. 한 번 더 써줄게요. 0으로 갈 때 보세요. 봐봐요. 이거를 또 못 알아들어요? 우리 이거 써야지. 희한하지? 문자라는 게 참 그래.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해를 하죠. 신기하게도. 그럼 여기다가 2 쓰고 여기다가 2를 쓰면 얘가 2에
F'I 0이라서 얘가 2의 F 0 되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A만 보면 되잖아. 뭘로? 이거로. 여기서 이제 미분해지면 적분하면 여기 이제 3A의 X제곱에 마이너스 9A X가 플러스 6A이거든요. 그래서 적분하면 FX가 이렇게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의 A의 X제곱에 플러스 6A 플러스 C잖아요. 요거 두 개로 A와 C를 구하신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C만 보면 되겠다. X를 하셨다. 네, 아까 썼던 방법인데 희한하게 문자를 저렇게 바꾸면 잘 못 풀어요. 이상하죠? 문자에 헛되지 말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90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정적분과 역함수예요. 이거를 하고 있는 문제를 봅시다. 배웠을 거야? 배웠으려나? 보죠? 배운 줄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유형이에요. 2학기 기말고사 대신 빈출. 네. 첫 번째 유형은요. 첫 번째 유형은 fx와 f'X가 둘러싸요. 넓이. 이거죠. 이반이었나? 아닙니다. 이반이었나?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적으세요. 뭐냐면 fx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이게 역함수예요. 그럼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이게 언제냐면 이 형태는 보통 f가 증가일 때 보통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이걸 나뭇잎이라고 해요. 나뭇잎 모양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 구하기. 여기가 보통 알파고 베타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가 y는 x이기 때문에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보통 f를 주면 역함수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푸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이건 1학년 때도 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풀지? 되게 풀죠. fx는 x의 근이 알파 베타로 풀죠. 저기서 만나니까 언제? 증가해서예요. 증가해서. 조심해야 돼. 감소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서 좀 이따 감소일 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파에서 예, 절대값 f 역함수 x의 dx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적분이 가능하지만 이 적분하는 게 미적분 가야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다 하면 돼. 2차 이거 루트 씌워주거든요. 안 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쪽 반땡이랑 이쪽 반땡이 대칭이니까 나뭇잎을 반 잘라서 얘를 이렇게 풀죠. 인테그랄 2배의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x-fx의 dx를 풀죠. 그러니까 야 이쪽을 먼저 구해서 곱하기 2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x
그런데 만약에 F가 감소함수예요. 그럼 선생님 겹치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감소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 감소면 그래요. 뭐 지수함수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y를 x면 이게 f고 이게 f 여기다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만나긴 하지만 둘러싸이진 않아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없긴 해요. 그런데 y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게 나을까요? 이렇게 되지. x-1의 제곱이 있는데 얘가 x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의 역함수는 이게 fx입니다. 이거 좀 더 확실해서 하나 있는데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이 그래프가 되게 어려워. 컴퓨터로 그리지 않습니다. 역함수를 그리면 x-1이 뿔마 루트 y인데 그러니까 무슨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y가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여기 한 칸 올라가거든요. 그 역함수가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넓이가 생기고 여기와 여기 사이의 넓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유명하냐면 진이여부 문제 중에 y는 fx와 역함수가 존재할 때의 교점은 항상 y는 x축 위에 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해요. 일단 우리는 지금 스트에서는. 하지만 역함수가 감소함수일 때 y는 fx와 그 역함수가 둘러싸인 분의 넓이는 0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생겨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하나 더 유명한 건 미적분감 생기는 건데 만약에 fx가 a의 x제곱이에요. 그 역함수를 g라고 해서 gx를 로그 a의 x로 하잖아요. 선생님 절대 안 생겨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보통 진짜 그래프가 이게 이제 이 상황이잖아요, 보통. 근데 얘는 생겨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fx는 16분의 1의 x제곱이고 gx가 로그 16분의 1의 x거든요. 자, f에다가 2분의 1을 넣으세요. 4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그 얘기는 g에다가 4분의 1을 넣으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역함수니까. 근데 g에다가 2분의 1을 4분의 1을 넣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해되셨어요? 봐봐, 똑같은 점 지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되게 어려워. 얘랑 비슷한데 매번 그릴 때마다 어려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전부터 지나가고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이렇게 볼록 만나고 이렇게 볼록 만나요. 그래서 여기가 y 대칭이지만 여기랑 여기가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넓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됐죠?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저것도 이제 기억으로 잘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중에 하나야. 하나는 이거 구할래? 랑 맞아 틀려? 로 나오는 거 중에.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식은 두 번째 형식은 이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가 있어요. 네, f가 연속이고 보통은 이제 증가예요. 여기 감소를 안 써요. 그리고 f의 역함수를 주라고 했을 때 더하기 인테그랄 fa의 fb를 하고요. g의 y의 d1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1단계예요. 여기서 1단계. 눈을 뜨시죠? 저건 되게 친절한 1단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y를 접근하는 건 아시죠? 뭐나? 네? 그래서 보통 f는 여기서 예를 들자면 보통 f는 3차예요. 증가하는 3차. 있을 거예요. 그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좌표를 잡아볼게요. 그냥 내 맘대로. 여기가 A면 여기가 FA죠. 그 다음에 여기가 B면 여기가 FB 형태가 돼요. 근데 잘 봐요. 잘 보시면 얘를 A라 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A. 맞아요? 그죠? 근데 역함수니까 Y쪽에 접근하면 Y에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이렇게 되면 이게 B. 얘가 B. Y쪽에 접근한다고 해서 저걸 Y쪽으로 접근한다고. 돼요? 그럼 얘는 결국에 A 더하기 B잖아요. 근데 A 더하기 B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여기 있는 걸 제외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잘 보세요. 증명하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B 곱하기 FB 빼기 A 곱하기 FA 형태로. 이게 첫 번째. 예. 보통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하고 더하기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x dx라고 하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f에다가 a 넣으면 알파인 거 확인하고 f에다가 b 넣으면 베타인 것만 확인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얘가 b 베타 빼기 a 알파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냥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에요. 3단계예요. 한 번 더 붙여서. 보통 내가 얘기했죠? F가 3차원 될 때. 수체 자주라는 문제. 그럼 일단 얘를 그냥 구하라고. 저부터 이거 구해라. 라고 해. 여기 구해라. 물어봐요. 그럼 이제 당황스럽죠? 왜 당황스럽냐? 3차인데 역하면서 구해서 척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못하 안 배운 데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A가 되는 알파와 FB가 베타가 되는 A랑 B를 찾으세요. 증가함수라서 1대1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여기 B 베타 빼기 A 알파를 하고 이걸 넘기는 거예요. 천천히가 접근할 수 있죠. 계산 적분만 하면 되니까 나오는 거죠. 여기만 보겠다는 거죠. B가.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푸는 그 190번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요것만 해결하고 싶죠? 끝났어. 다 한 거야. 지금 다 풀었어요. 190번. 이걸 기억하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맞죠? 실수 전체집합을 증가하는 fx가 f3이 2래요. 끝났네. 인테그랄 3부터 6까지의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3부터 f6까지 역함수의 dx를 했더니 이거 54래. f6이 얼마냐는 건데 결국 이거잖아요. 6 곱하기 f6 빼기 3 곱하기 f3이 54래. 여기 이라고 해서 넘기니까 이게 F6은 60이 되고 그래서 F6은 12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되셨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지금 자. 자,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제곱에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1. 좀 4차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데 다행히 이 밑에 그래프가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1, 2예요. 여기 0이겠죠. 접하는 데가 0인 상태에서의 fx예요. 근데 gx를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의 ft dt로 결정을 했어요. 그럴 때 gx의 극소 값을 p분의 p라고 하면 p 플러스 p가 뭘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렵죠? 저걸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적분할 필요는 없고요. 계산만 잘하면 돼요. 봅시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플라인 x를 하면 마이너스 fx가 나오죠. 이렇게. 맞아요? 그쵸? 아닌가요?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요? 이거. 알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건 뭐예요? 자, 질문.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라는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죠? t? x? x에 대한 함수죠. 얘가 변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의 부정적분 형태로 바꿔서 정적분을 계산하면 부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가 될 테니까요. 적분도 다시 하겠구만 나중에. 느낌이 좋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내가 x로 미분하면 인테그랄 x에 관한 함수니까 x로 미분해야겠죠. 아까도 잠깐 했지만 네 얘를 미분하죠.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아까 그래서 아까 못 배웠나? 이렇게 되고 얘가 fx가 이런 얘기거든요. 네. 봐야 아시겠다면 마이너스 x가 여기죠. 그러면 얘를 거꾸로 해서 그렇게 해요. 이게 G 플라이 X에 맞나요? 근데 극소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풀었으니까 극소는 네, G
계산하세요.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거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어렵나요? 아니에요. 계산해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대신 마이너스 2까지니까 홀수는 다 지우셔야죠. 그럼 깔끔하게 떨어져. 195원 갈까요? 이제 아마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적분을 다 했어도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넓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속도가 속도, 뭐 이동거리 이런 걸 할 때가 좀 어려운데 일단 볼까요? 수직선을 움직이죠. 수트에서는 수직선으로 움직이죠. 미적분에서는 평면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P가 T의 해석의 속도 Vt가 속도예요. 얘가 A가 여기보다 크네요. 좋네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일단은 이렇게 되죠. 이게 T-1에 T-A 형태를 띄는 거고요. 이렇게 되네요. T가. T가 출발 후에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뀌는 순간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뀌는 순간까지 움직인 거리가 1이다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선생님이 수트에서는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가냐. 수직선 사이로 움직일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해줄게요. 선생님이 가다가 바꿨죠. 앞으로 뒤로 가요. 그럼 뭐예요? 일단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췄다고 해서 다 운동 방향을 바꾼 거 아니에요. 가다가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일단 첫 번째 V가 0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호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미분한 게 0에 부호가 바뀌네? 극대극소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끝났죠? 얘가 여기가 T야, 여기가 VT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1, 1. 그럼 바뀐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이만큼 더하면 되죠. 그럼 뭐 구하면 돼요? 답이 이거지. 이동 움직임 거리. 그죠? 움직임 거리 뭐예요? 움직임 거리. 1부터 A까지. 절대값에 VT, BT. 앞에 6 있네. 앞에 했어요? 접근할 때. 2차원이니까. 근데 얘가 1이 돼요. A가 2겠죠. 자, 함수 fx가 여기 다 차네. 더럽게 줘. 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형태. 이렇게 돼요. 근데 gx가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를 할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에 fx를 하게 돼요. 거기도 이제 다행히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래프 보자고.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와야겠네.
지나고 마이너스 2 지나고 1점 지나고 1 지나고 3 지나고 대칭이 없죠. 대칭 0, 1, 마이너스 2, 3 해서 여기 딱 대칭이 오게 보기차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냐면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좋아요. 보기차식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고 x 제곱 빼기 x에다가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치환해서 계산하는 걸 하면 조금 편하게 나와요. 보기차식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저렇게 되거든요. 근데 gx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fx니까 그냥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g 절대값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죠. 근데 질문이 이거잖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gx, gx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죠. 보세요. 그럼 5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그냥 fx dx 하고요. 더하기 0부터 1까지도 그냥 fx dx 하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fx dx라고 하죠. 내가 얘기했지 대칭이라고. 얘는 지워져요. 이해했나요? 내가 딱 여기 2분의 1 대칭 지워서 이것만 계산하면 204번 볼까요? 자, 곡선 이런 애가 또 하나 있네요. 자, x제곱에 2에 x제곱 빼기 8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3s가 얼마냐는 건데 어떻게 그리죠?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얘를 x가 0보다 작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로 그리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fx는 x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그리세요. 여기 그리세요. 어차피 절대값 하나 그냥 똑같거든요. 이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 너무 멀리 갔네.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아마 2죠? 2고 여기 마이너스 4일 거예요.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x 절대값이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거죠. 여기서 위로 올리거든요. 근데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 넓잖아요. 그러면 0보다 작은 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뒤집어지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는 여기 맞죠?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 x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쪽에다가 카피하면 된다. 그럼 나는 요거 구하고 곱하기 하는 거죠. 답이 S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랬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 dx하고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것도 이제 좀 많이 풀어서 외워놓으면 편해요. 안 그러면 두 개 다 그려야지.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210번 가까이 다 했어요. 이제. 오, 어렵네요. 자, 최고차이가 양수인 2차함수 fx, 앞에가 양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차함수 gx, 여기도 이제 앞에가 양수인 것 같죠?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근데 이제 f0이 f3이 그래프처럼 0이고 f0이랑 g0이 0이죠. 그리고 fk가 gk랑 같게 되면 k가 3보다 큰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잡았을 때 S1이 있고요, S2가 있고, 그러니까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1, 그 다음에 직선 y는 gx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로, 그 다음에 y는 fx랑 x는 k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3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y는 f-c 라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점 여기가 k. 그러면 여기가 S1, S2, S3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어진 게 뭐하니까 S1 분의 S2가 7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S1 분의 요거를 빼달라라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꾸게 되죠. 7 더하기 S1은 이렇게 꾸게 되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해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1일 것 같아요. 앞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fx를 여기를 우리가 a라고, a는 양수. 여기서 이제 fx는 a에 0 지나니까 x에 x-3 이렇게 되고요. 됐죠? 그리고 gx는요, 기울기가 있겠죠. m의 x 마이너스 mx 이렇게 있고. 자, 얘도 구할 수가 있긴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k잖아요. 그러면 fx랑 gx랑 만나는 점, fx는 gx 또는 이렇게 fx 빼기 gx의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0k니까 a에 x에 x-k 형태 되실까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S1은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fx니까 여기 a에 x에
x-3의 dx라서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a가 양식이니까 6분의 a하고 3 빼기 0의 세제곱 그게 2분의 9 a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S1 더하기 S2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넓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0부터 k까지. 이거 뺀 거죠? 절대값. gx에서 빼세요. gx 빼기 fx의 dx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의 a하고 x의 x-k의 절대값. 이거 절대값이었나? 그래서 얘가 dx면 이게 됩니다. 6분의 a의 k-0의 세제곱. 네. 얘가 6분의 k의 세제곱의 a가 되죠. 조심해야 되는 건 S2는 그럼 S2 더하기 S1을 나눠 볼게요. 그럼 얘가 7 더하기 1이겠죠. 여기는 7, 여기는 1이니까. 그럼 얘가요 S1이 2분의 9의 a고 이게 6분의 k 세제곱의 a라서 a는 지우고요. 여기가 3이니까 3분의 k의 세제곱이 돼서 8. 아니다. 됐죠? 잠깐만. 아니지. 27분이지. 이렇게. 따라서 k가 6이 떨어져. 여기 S3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6이란 말이야. 이제 얘가 a의 x의 x-6이 되죠. k가 6이면 떨어지는 게 또 있나요? 계산이 되는 게 있나? 어차피 a의 약분이 되는 거라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S3는요 이거 계산해야 되네. 안 하고 할 수는 없나? S1, S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K를 넣으면 좌표가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K를 넣으면 좌표가 나오거든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여기 6이니까 6 넣으면은 여기가 18A가 나오죠.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S1 S2 더하기 S3는 S1은 이거 있죠? 2분의 9의 A죠. 이렇게. 여기 쟤네들 더하면 이거 사각형에 넣을 거예요. 삼각형에 넣을 거예요. 6이고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6 곱하기 18. A 지우시고 여기다 약분하면 2니까 24번.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숙제 못한 걸 좀 하세요. 하고서 이따가 시험을 좀 볼게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가 마지막 문제다. 그러니까 목표가 좀 주세요.